1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콘크리트 옹벽이 있고 이쪽에 지금 토체가 있는데 이 토체의 토압이 지금 24kNm/m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옹벽이 전도되지 않을 최소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옹벽이 전도되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율이 1보다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안전율이 1보다 커야 되는데 우리가 안전율은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냐면은 안전율은 우리가 외력분의 저항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에서는 전도되지 않으리라고 했죠.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는 회전 변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율을 외력분의 저항력인데 얘는 회전 변이이기 때문에 외력 모멘트 분의 저항 모멘트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모멘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냐면은 기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준점을 한번 찾아보면은 지금 수평 토압이 24kNm/m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옹벽은 이 점을 기준으로 얘가 회전 변이가 이렇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회전 중심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울 때. 그래서 저 점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면 우선 외력 모멘트가 있죠. 외력 모멘트는 이 24kNm/m가 이 회전 중심에 대해서 모멘트 팔이 3m니까 얘는 24kNm/m 곱하기 3m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항 모멘트를 표현을 해보면 저항 모멘트는 지금 이 콘크리트 옹벽에 자중이 있죠. 자중이 여기 W가 이렇게 있을 건데 우리가 W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원래는 콘크리트의 부피에다가 감마 C를 곱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2차원 해석이기 때문에 그냥 단면적에다 감마 C를 곱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우선 이 W가 이 기준점에 대해서 모멘트 팔이 3분의 2b죠. 얘가. 그래서 우선 여기다가 W를 쓰고 여기다가 3분의 2b를 곱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 단면적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9m가 나올 거고, 그리고 콘크리트가 24kN/m 3승이라고 했어요. 24kN/m 3승이 나오고 여기에 3분의 2 b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얘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가지고 식을 풀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풀면은 우리가 b가 1m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입니다. 이 문제는 개념만 알면은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인데 어떤 상태냐면은 지금 여기 첫 번째 그림은 x, y축에 대한 미소요소의 응력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시그마 x가 450, 시그마 y가 마이너스 15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 얘가 450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50이란 얘기죠. 근데 지금 뭐 부호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50, 그냥 마이너스 150이라고 쓰겠습니다. 뭐 화살표 상으로는 그냥 150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크기만 표현을 해보면 얘는 450, 얘는 마이너스 150이라고 주어진 거고, 그리고 지금 또 어떤 게 주어졌냐면은 이 두 번째 그림에서 시그마 1이 55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550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타만큼 회전한 x 세타 방향으로 시그마 x 세타가 12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120이란 얘기죠. 여기서 이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시그마 2랑 시그마 y 세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시그마 y 세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랑 얘를 구하라는 문제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제가 교재에도 정리를 해놨었는데 미소 요소에서 90도를 이루는 수직 응력들은 수직 응력의 합은 항상 같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요것도 미소요소고 이것도 미소요소고 이것도 미소요소죠. 똑같은 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미소요소가 있었는데 얘는 회전을 시켜서 얘가 나온 거고 또 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미소요소에서 90도를 이루는 시그마의 합은 항상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가 두 번째 그림의 시그마 1과 시그마 2와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의 시그마 x 세타와 시그마 y 세타랑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정의로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세타에 무관하게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시그마 x가 450이라 그랬고, 그리고 시그마 y가 마이너스 150이었죠. 그런데
시그마 1이 550이라 그랬는데 시그마 2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시그마 2가 여기가 300이니까 여기는 얘도 300이 나와야 되니까 시그마 2가 마이너스 250이겠죠. 그래서 일단 3번이고요. 되는 게 3번밖에 없네요. 그리고 일단 다음 것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서도 시그마 x 세타가 120이죠. 그래서 120이랑 시그마 y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여기 아까 300이었죠. 그래서 얘도 3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y 세타가 180이기 때문에 3번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캔틀레버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간 중앙에 P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간 끝에 이렇게 Q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하중들이.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러냐면은 A점에서 보 끝단 A점에서 처짐이 0이 되기 위한 P와 Q의 관계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공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간 중앙에 P가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P가 A점에 발생시키는 변이는 우리가 공식을 암기를 해가지고 48 2i분의 5pl 3승이라고 했죠. 이건 이제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공식이고 그리고 지금 Q가 A점을 이렇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Q가 캔틀레버보 끝단에 작용을 했을 때 캔틀레버보 끝단에서 발생하는 변이는 32i분의 QL 3승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부호를 반대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가 지금 처짐이 0이 된다 그랬으니까 얘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2i 이렇게 날리고 L3승 L3승 날리면은 48분의 5p는 Q 3분의 Q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면 Q가 16분의 5p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3번이 답이라는 것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풀 수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지금 처짐이 0이 되기 위한이라고 했으니까 이 구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A점의 처짐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마치 롤러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P를 주고 이 롤러의 반력을 구하게 되면 얘가 이제 이 Q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구조를 우리가 많이 보는 구조기 때문에 P가 여기 작용을 하고 여기가 지간 중앙에 P가 작용을 할 때 이 롤러의 반력은 그냥 16분의 5P로 암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과정보다는 이렇게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A점이 처짐이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마치 롤러처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캔틀러버보가 있고 여기 롤러 지점이 있을 때 P가 지간 중앙에 온다면 Q의 반력은 16분의 5P다. 이렇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푸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지금은 요거를 조금 더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기둥이 두 개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두 개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지점 조건이 다르죠. 여기는 힌지고 여기는 고정단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이 왼쪽에서 이 기둥의 좌굴 하중이 10kN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PCR이 10kN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죠. 그러면 이 B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PCR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랬냐면은 L이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L2인데 L2는 이제 유효 길이라고 했죠. 유효 길이라는 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한 파장이 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한 파장은 우리가 이제 기본 기둥 형상이 여기가 힌지 롤러일 때 여기다가 P를 주게 되면은 변형 형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기본 파장, 한 파장. 그래서 이런 기둥들이 한 파장이 되기 위한 길이를 유효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 구조부터 보게 되면은 여기다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 좌골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휘겠죠. 이렇게밖에 못 휘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길이 자체가 한 파장이 돼서 얘가 그냥 L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P를 주게 되면은 양단이 고정단이기 때문에 이 변형이 발생을 할 때 이렇게 양 끝이 직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은 얘가 이 안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얘가 두 개가 들어 있어서 얘가 되려면 0.5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L2는 0.5L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유효 길이는 제가 이제 교재에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왼쪽 구조부터 우리가 유효 길이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PCR A죠. PCR A를 표현을 하게 되면 L이 제곱분의 파이 제곱 이하인데 얘는 L2가 L이라고 했으니까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이하를 해야 되는데 얘가 이제 10kN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오른쪽 구조에 대해서도 쓰게 되면은 PCR B가 되는데 얘는 L2가 0.5L이라고 했으니까 0.5L 제곱분의 파이 제곱 EI가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단면의 크기랑 사용 재료가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단면의 크기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 I가 동일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사용 재료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이 E가 동일하다는 얘기니까 뭐 얘네들은 이제 똑같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L 제곱분의 4파이 제곱 2i가 되는데 여기서 위에서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가 10kN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L 제곱분의 파이 제곱 2i가 10이니까 4 곱하기 10해서 40k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길이가 동일한 기둥 3개가 이렇게 가나 다가 있는데 위에 강판이 놓여져 있고 P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얘가 강판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니까 이 P를 이 3개의 기둥이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첫 번째 기둥이 받는 P1과 두 번째 기둥이 받는 P2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몇 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재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바깥쪽을 우리가 뭐 스틸이라고 하고 안쪽을 이제 콘크리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중 P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하면 이제 하중 P를 콘크리트가 PC랑 이 스틸이 PS로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P라는 것은 PS와 PC가 이렇게 부담을 할 겁니다. 이때 우리가 PS를 계산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강성 B로 나눠 먹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스틸에 강성이 있고 콘크리트에 강성이 있고 이걸 더한 것분에 KSP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PS 그러니까 스틸이 받는 힘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PC를 계산을 하고 싶다면은 KS 플러스 KC분의 KCP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하중 형태가 얘가 지금 수직 하중 P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성들도 우리가 수직 강성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수직 강성. 수직 강성은 어떻게 쓴다 그랬냐면은 충력에 대한 수직 강성은 그냥 암기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L분의 EA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KS는 L분의 ES/AS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KC는 L분의 EC/AC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하면은 우리가 PS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구조는 지금 제가 설명한 구조는 이렇게 콘크리트가 안쪽에 들어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스틸이 있죠. 그런데 얘네들이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있다고 보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안에 이제 여기 이제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이렇게 스틸이 있어요.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판을 하나를 놓고 이렇게 판을 하나를 놓고 P를 이렇게 누른다고 해볼게요. 그런다 하더라도 PS랑 PC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이 PS랑 콘크리트랑 스틸이 붙어 있어도 콘크리트랑 스틸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도 똑같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분리해도 똑같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분리해도 똑같다는 얘기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분리해도 똑같다는 얘기죠. 여기를 콘크리트, 이쪽을 스틸 이렇게 해가지고 P를 눌러도 똑같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수평 변이가 같다면 그렇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1을 계산을 하고 싶다면 K가 가랑 다가 지금 1, 1로 똑같기 때문에 그냥 얘도 1번 가도 1번, 얘도 1번, 다도 1번, 얘는 2번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K1 플러스 K2분의 뭐 K1P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K1이라는 것은 우리가 L분의 2원 A1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K2라는 것은 L분의 2A2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위에 식에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2분의 L분의 E1 A1 플러스 L분의 E2 A2가 될 거고, 그리고 위에는 L분의 E1 A1 P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위아래에 이제 L분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날립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은 얘는 E1 A1 플러스 E2 A2분의 E1 A1 P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단 R은 E2 A2분의 E1 A1으로 정리를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E2 A2분의 E1 A1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식의 분모 분자를 E2 A2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E2 A2로 나누면은 E2 A2 이렇게 되고, 여기도 E2 A2, 그리고 여기도 E2 A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ER 플러스 1분의 R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1은 얘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답은 바로 나오겠네요. 그리고 나서 또 P2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P2는 계산을 하게 되면은 P2는 마찬가지로 EK1 플러스 K2분의 K2P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L분의 E1 A1 플러스 L분의 E2 A2 그리고 L분의 E2 A2 P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숙달이 되면은 나중에 결국에 얘는 이제 L이 이제 날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조금 숙달된 학생들은 어떻게 푸냐면은 E1 A1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냥 어차피 L분의는 날아가니까. 그래서 E2 A2분의 E2 A2 P다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E2 A2로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E2 A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ER 플러스 1분의 위에는 1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여기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6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양당 고정보가 나왔고, 뭐 열팽장계수가 이제 여기 알파 A가 있고, 여기 알파 A가 있고, 여기 알파 B가 있는데 얘가 2알파 B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탄성계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A가 있고 2B가 있겠죠. 그런데 2B가 2A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여기랑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온도 변화에 의한 두 재료의 축방향 변형률의 관계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풀었던 양당 고정보에서는 제가 어떻게 풀었었냐면은 양당 고정보는 항상 이쪽에 이제 수평 반력을 가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된 수평 반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부재력을 표현을 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나왔던 모든 양당 고정보 문제는 R을 가정을 하면은 다 풀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이 문제 딱 하나만 양당 고정보에서 R을 가정을 하는 게 아니고 델타를 가정을 해야지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R을 가정을 하면 안 되고 어디를 가정을 해야 되냐면 여기에 이 델타를 가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 이 부재에서 온도 변화가 발생을 하면은 A가 많이 늘어나든지 B가 많이 늘어나든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쪽이 이 접점이 여기 어떤 딱 한 점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이 점이 오른쪽으로 델타만큼 이동을 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변형률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변형률이라는 것은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입실론 A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입실론 A는 원래 길이가 L이죠. L인데 우리가 오른쪽으로 델타만큼 늘어났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L분의 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실론 B를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얘의 원래 길이는 2L분의 2L이죠. 그런데 늘어난 길이는 델타가 오른쪽으로 발생을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길이는 줄어들었다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입실론 A가 L분의 델타니까 얘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고 L분의 델타가 입실론 A니까 입실론 B가 마이너스 2분의 1 입실론 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씩 양변에다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입실론 B는 입실론 A 이렇게 되니까 이걸 찾게 되면은 우리가 2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